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책임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이우영 아나운서와 뉴스와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목요일에 그래요? 인사드립니다. 목요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은 네. 내일이다. 아. 내일은 주말이다가 있는데 네. 목요일은 아직 하루가 더 남았다. 그래요? 네. 벌써 목요일이다 하루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럼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오늘은 회식하는 날. 네. 아 하루만 버티면 된다. 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회식은 요즘 직장인들이 또 마냥 또 싫어하시죠? 네. 제가 또 이렇게 나이대를 알겠습니다. 전화 좀 한번 드릴게요. 네. 띠리띠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제 라디오 뭐 들으셨어요? 네, 저는 회식은 좋아하지 않지만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렇게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특히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잘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희 라디오에게 이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인증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커피 쿠폰은 일괄 배송된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슈 해법을 놓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신경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특별감찰관 이 점을 두고 이제 이견을 보였는데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 내내는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건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진 바 있는데요. 한 대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김 여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인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이고 거기에 의장은 원내대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친한계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해서 한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서 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친한계와 친윤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네, 친한계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 여사 문제가 모두 해결돼 있어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라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한 대표도 어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이 대표 1심이 선고되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나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친윤계는 민주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노골화하는 것에 맞서려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네. 최근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이후 오히려 친한계와 친윤계 간 계파 갈등의 농도가 지금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추 원내대표가 또 면담 직후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함께한 만찬에 참석을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배제하고 추 원내대표와 소통하겠다는 신호다 이런 해석도 나왔고 같은 날에 또 한 대표는 이튿날 친한계 인사 22명과 함께 즉석 만찬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대응을 놓고도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겁니까? 친한계는 일단 특검법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로 이어졌을 땐 여당 이탈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와 친윤계에선 특검법 대응에 있어서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공멸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협상을 담당하는 당 원내 지도부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래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지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왜곡 각색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계파 갈등 양상이 보이는 데 대해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한 대표에 대한 의전을 소홀히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선 그거야말로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아닌가. 의전 홀대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당내 집권 플랜 본부인 건데요. 네.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 정책, 조직, 전략을 미리 마련해두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인데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이 외에도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윤덕 사무총장, 김병옥 전 의원이 각각 총괄 수석 부본부장과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라고 하고요. 네. 친명계 대거 참여로 당 안팎에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미리 준비하는 모임 아니냐 이런 그렇죠.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제 문화를 최우선 담론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을 비토하는 정당을 넘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이 대표가 중앙일보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 회동식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앞서서 여야 회담이 이제 지난 21일에 성사가 됐는데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과 면담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 만나시길 기대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한 대표가 3시간 만에 화답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어제 최고위를 마친 뒤에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게 어제죠. 네.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벌써 이제 10월 초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표 회담이 다음 주쯤에 이뤄진다면 두 사람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주 앉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11월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김여사 특검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정원 소식입니다. 국정원에서 밝혀낸 소식인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에요.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건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했고 이걸 이제 의원들이 전한 건데 북한 병력 1,500명이 지난 8일에서 13일 1차 수송 당시 러시아로 이동한 이후 1,500명이 추가로 파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래서 이제 3,000여 명에 달하고 12월까지로 보면 10,000여 명이 파병될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국정원은 파병 북한군에 대해 전투 현장에 파병되지는 않았고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지금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 선발하는 동향도 확인됐다라고 하고요.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 당국은 일단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통제를 위해서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라고 이제 국정원이 밝힌 바 있고요. 파병 논의 시점에 대해선 지난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로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 직후 파병 절차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을 파병을 하면서 이 목숨값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이
통제를 받는데 이 파병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알고 오열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 북한이 전시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 물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대가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받아서 어제 자료를 공개했는데 약 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물량이나 기존 비축량,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의 전시 비축 물량에 생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정보본부가 판단을 했는데 네. 다만 현재보다 많은 양의 무기 수출이 지속된다면 북한군도 수급 부족에 따른 훈련 차질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부분은 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야구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연기됐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2박 3일에 걸쳐서 이제 1차전이 열린 건데 계속해서 연기가 됐어요? 네, 서스펜디드 게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한국 시리즈에서 극적인 뒤집기를 기아 타이거즈가 연출을 했습니다. 6회 초까지 1대0으로 삼성이 앞선 채로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됐고 네. 이틀 연기가 되면서 이제 어제 경기가 재개가 됐는데 결국 7회 말에 기아가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5대1로 1차전 삼성 라이온즈를 잡았습니다. 기아는 이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힘찬 출발을 이어갔고요. 네,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1차전 종료 1시간 뒤에 바로 2차전이 열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연기된 2차전은 1차전 종료 1시간 뒤에 바로 열렸는데 역시나 기아가 이겼습니다. 8대3 대승을 거둔 건데 이로써 기아는 1, 2차전을 싹쓸이했고요.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팀 통산 12번째 우승에 바짝 다가섰는데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이 20번 중 18차례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우승 확률이 90%를 기록을 했고 그래요. 이제 삼성의 입장에선 3차전, 4차전이 이제 대구 홈에서 열리게 되는데 기아가 현재까지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휴식을 취하고 25일 대구에서 이제 3차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열리는군요. 네. 대구 홈그라운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역전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25일 또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식까지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수영 여기서 끝낼게요. 가겠수영. 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